네, 진사로입니다. 57회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가를 봅시다. 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라고 있는 구속 구조에 보니까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단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 조선인 보통학교 수업연한 4년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발표된 거는 이제 1910년대 초예요. 이제 조선 교육령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처음에는 4년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당시에 일본 본토에서는 6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보통학교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식민지 차별이죠. 뭐 내선 일체 뭐 이런 소리 했는데 지랄하지 예. 이런 말씀은 안 되죠. 어쨌든 그만큼 열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이니까 너네는 글자 읽고 쓰고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않니?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1910년대 초인데 이게 이제 20년대로 들어갈 때 이른바 문화 통치가 될 때는 이 보통학교 연한이 6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를 볼게요. 총장은 조선 총독의 감독을 받아서 경성제국대학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소속 직원을 통독한다. 경성제국대학의 예가를 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관련된 그 지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920년대. 자, 그런데 이제 선지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경성제국대학이 왜 생겼냐라는 겁니다. 이 전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고 일제가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세운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그래서 이 밀립대학 기성회가 그 설립운동을 벌였는데 일제가 그걸 알고 경성제국대학을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유경공원이 설립된 거는 1880년대.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된 거는 1900년대입니다.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거는 이제 2차 갑오개혁 때. 자,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된 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42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피고인들은 이왕 전하 국장의식을 거행할 즈음 이를 봉송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다수 조선인이 경성부로 모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불원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국장 당일 군중 가운데 살포하여 조선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쳐 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고자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읽어보시면은 왕이 돌아가셨을 때 있었던 운동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1운동은 고종의 장례 때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은 순종 장례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둘 중에 뭐냐? 사실 그 둘 중에 뭐가 특정이 안 돼도 이 문제 정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에 3.1운동의 영향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는 있지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만 판단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3.1운동 때는 그 고종의 그 의식이 거행되기 전에 있었어요. 일단 이건 너무 자세한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그 3월 1일은 고종의 장례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뭐 그렇고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이때 나오는 지금 그 운동의 방식이 3.1운동 때랑은 좀 달라요. 그때는 그냥 종로 주변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만세를 불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이때는 지방에서 다수 조선인들이 경성부로 모이는 기회를 이용해서 불원문서를 뿌렸고 그 다음에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60만세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왕 전하 국장의식을 보고서 이게 3.1운동이냐 60만세 운동이냐가 특정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읽다 보시면은 3.1운동과는 조금 다르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60만세 운동의 영향 찾으면 되겠는데 정답은 금방 나오죠. 5번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관회가 창립되었다. 자, 이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후에 정우의 선언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신간회가 창립됐다라는 이걸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3.1운동이냐 60만세 운동이냐를 몰라도 3.1운동 영향은 선지에 없고 60만세 운동은 있으니까 5번을 정답으로 체크했을 수도 있겠죠.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건 이제 정미의병 때죠. 자, 복벽주의를 내세운 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이제 임병찬 선생이 조직했습니다. 자,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다. 1900년대 중반이죠. 통감부가 방해해서 실패했어요. 대한매일신보에 지원을 받았고, 자,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담은 척합의가 건립되었다.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3.1운동이냐 60만세 운동이냐를 몰라도 이거 60만세 운동이니까 5번이 답이겠구나라고 추론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43번. 가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윤세주라는 분이 나와 계시죠. 건국홍잠 독립장을 추서받으신 분. 자, 경남 밀양 출생입니다. 만주에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했고요. 의열투쟁을 계획하다 체포하여 수년간 옥고를 치렀고, 이후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 조직인 가의 주요 간부로 활약하였다. 1942년 타이양산에서 전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인 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아내야죠. 조선의용대. 자,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는데 선지 쭉 읽다 보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라는 3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의용대에 관한 설명이 이제 맞겠죠. 자,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이건 이제 대한독립군이죠.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서 역시 승리했습니다.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총사령이었죠. 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계획하였다.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도쿄에 있던 유학생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쿄 유학생 정도로 써둘게요. 자,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그 신한혁명당입니다. 신한청년당은 이제 자주 나왔었는데 신한혁명당은 정말 뜨문뜨문 나오는 것 같아요.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요 신한혁명당에 몸담고 계셨던 분으로 이제 뭐 이상설, 박은식 이런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신규식 같은 분도 계셨어요. 뭐 이름까지 일일이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참고 삼아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갈게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도시샤 대학에 있는 이 시비는 민족문학가인 가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로 시작되는 그의 작품인 서시가 새겨져 있고, 북간도 출신인 그는 일본 유학 중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쭉쭉쭉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아주 명작 서시를 지으신 분, 민족 저항 시인인 윤동주 시인입니다. 자, 뭐 이건 여담일 텐데요. 왜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도시샤 대학에 서 있냐? 이 일본의 대학이죠. 윤동주 시인께서 일본 도시샤 대학에 유학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시에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뭐 서시도 있고 자화상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선지에 나와 있는 걸로는 별 해는 밤, 참외록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별 하나의 어머니 뭐 이런 작품이죠. 참외록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내용을 가진 시죠. 5번이 정답입니다. 뭐 글 읽는 거 좋아하시면은 윤동주 시인의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작품집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민족주의 역사학자 분이셨고, 이 조선 상고사에서 이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요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요건 이제 시문. 이 소설 상록수가 분하로드 운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동아일보에 연재됐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뭐 소설도 쓰셨지만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명작이 있습니다. 자, 저항시, 광야, 절정 등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이육사. 윤동주 시인이 1930년대의 대표적 저항시인이라면 이육사 선생은 1920년대의 대표적 저항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화 아리랑의 제작과 감독을 맡았다. 춘사 나운규 선생님입니다. 나운규예요. 이거 잘못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나운규. 춘사 나운규 선생님입니다. 제작과 감독 주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1926년에 저 단성사에서 개봉이 됐을 때 그 당시 그 시민들이 보고서 펑펑 울었다라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서 이제 상영 그 나왔던 아리랑 그 OST가 지금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민요 아리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여담이지만 이 윤동주 선생, 그 다음에 이 나운규 선생, 이 두 분은 두 분 다 명동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이육사 시인은 이제 시인도 뭐 시도 많이 쓰셨지만 이제 독립운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조선혁명 간부학교 같은 데도 가셨고 이제 의열단과도 연결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옥고를 17번이나 치르셨고 결국은 감옥에서 돌아가신 이런 안타까운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갈게요. 밑줄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그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포스터는 국민총력 조선연맹에서 만든 것으로 기름을 짤 각종 씨앗까지 모아서 내라고 독려하는 내용이다. 자,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이 시기에 조직되어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자, 기름을 짤 각종 씨앗까지 모아서 내라고 해.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이게 이제 공출이죠, 공출. 뭐 미국 공출이 있었고 금속류 공출도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뭐 씨앗까지. 참, 이 일본 놈들 진짜. 자, 어쨌거나 이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 193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저 빌어먹을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예요. 대표적인 키워드로 이제 국가총동원법도 나왔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민족말살 통치. 요 관련된 내용 찾아봅시다. 자, 기억해보면 미국 공출제가 시행되었다. 맞죠? 국가총동원법의 일환으로 미국 공출제 있었습니다. 니은의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맞습니다. 민족말살 통치의 대표적인 키워드죠. 이제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말고 창씨개명,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회사 설립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이제 무단통치 시기인 1910년대. 그 다음에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거는 이승만 정부 때인데, 이제 특히 농지개혁법이 제정한 국회는 재헌국회예요. 이제 재헌국회는 급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설립한 국회입니다. 그 헌법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만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만들었죠. 가장 급한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기억과 니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 점령에 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함 해가지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보면은 북위 38도 이남 지역, 그러니까 남쪽에 미국이 들어온 거죠. 이걸 가리켜서 메가더 포고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총책임자가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으니까 이걸 이제 메가더 포고령이라고 불러요. 뭐 메가더 장군 이름을 혹시 모르더라도 미 군정이 시작된 시기구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보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계 대표 70여 명으로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여기서 강력한 반대 투쟁을 결의하고 김구, 김규식 등 9인을 위원회의 장정위원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신탁통치 반대, 요걸 가리켜서 이제 보통 반탁이라고 부르죠. 찬탁, 반탁. 이때 이제 그 좌익 세력 쪽은 찬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탁통치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빨리 신탁통치 받아서 졸업하고 통일정부 수립하자 입장이었고, 이제 김구, 김규식 같은 요 우익분들은 반대였어요. 예. 그 미 군정 시작과 그 반탁을 결의했다.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이 신탁통치에 관련된 내용이 왜 나왔냐면, 그 모스크바 3국 외상에 의해서 신탁통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를 하되, 이제 그때까지는 그 신탁통치를 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한반도에 통일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거를 목표로 하되, 이제 그 전에는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 신탁통치한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동아일보에서 그 전체적으로 보도를 다 안 하고 신탁통치만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이제 반탁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었고, 나중에 전말이 알려진 후에도 우익 쪽은 계속하여 반탁 입장을 유지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습니다. 3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반탁 결의문 발표 직전에 모스크바 외상회의가 개최됐었다라는 거죠. 자,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요거는 그 광복 전이에요. 1943년일 겁니다. 이제 세계 열강들이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명시해준 뭐 이런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요것도 광복 이전이에요. 뭐 연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1944년입니다. 44년. 근데 얘네 둘은 그냥 광복 이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직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합의하였다. 자, 이건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된 건데, 이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나보다 뒤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였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후입니다. 이걸 다 정리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탁 통치의 찬성 반대, 찬탁 반탁이 있었고, 그 뒤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승만, 당시 이제 지도자였죠. 이승만이 저 정읍에서 발언을 해요. 소련 몰아내고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수립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들이 안 돼! 해가지고 좌우합작 운동해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죠. 특히 이걸 주도하셨던 여운형 선생님께서 암살당하시는 바람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 와중에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리는데 또 결렬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선지 5번처럼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해라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소련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구는 남한 쪽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 비례를 총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주의 쪽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반대를 하고 유엔 위원단이 입국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으로는 유엔 위원단이 입국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련이 위원단 입국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엔 소총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야, 그럼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총회에서는 그러니까 남한만 선거해라라고 결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다 물러날 수가 없다. 김구, 김규식 선생이 남북협상을 갑니다. 38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죠. 근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결국은 50총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분단이 공식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쪽을 다시 한번 시험을 본다든지 이럴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이 흐름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얘처럼 이제 흐름이 금방 나오는 문제는 2점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게 나오면 3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당시에 뭐 점수를 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때 어떤 흐름이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47번 가겠습니다.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황성예터라는 노래요. 이 노래는 저도 아는데 부르진 못합니다. 자, 전술인이 고향인 가에 들렸다가 옛 궁터인 만월대를 보고 작곡한 노래로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서론을 대변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자, 2007년부터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져서 금속칼자를 비롯하여 기와 및 도자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뭐 황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로도 사실은 알기가 쉽진 않죠. 자, 뭐 만월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좀 찾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2007년부터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 2007년이면 이게 언제냐면은 그 노무현 정부 시기예요. 이제 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렇게 넘어가던 시기. 그래서 요때 이제 남북 관계가 막 특히 개성공단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 가에 들어갈 도시는 바로 개성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개성 지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답을 찾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건 선지도 어렵습니다. 선지도. 사실 뭐 저는 개성하면은 이제 뭐 고려의 옛수도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된 선지가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1번부터 그냥 다 말씀드릴게요. 속어법으로 갑시다. 조선형평사 창립총회가 개최된 곳이다. 조선형평사는 진주에 있습니다. 형평운동이 진주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체결된 곳이다. 요건 이제 전주. 자, 그 다음에 서희가 소송령과의 외교담판을 통해 확보한 곳이다. 요건 이제 강동 6주죠. 정확히 알고 계시죠? 강동 6주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북한의 의주 지방이다라고 보여요.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천도하여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라는 건 이제 평양. 자,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첫 번째 정전회담이 열린 곳이다가 바로 개성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이 정전회담이 열렸다라는 게 개성이라는 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이제 요 노래나 해설을 보고서 이게 개성이다라는 걸 알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생각엔 이건 그냥 틀려라라고 준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개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48번부터 가야죠.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문화원에서는 가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가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래요. 부정선거에 맞서서 일어난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의지를 되새기는 답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15 의거 발원지, 그 다음에 3.15 의거 기념탑, 그리고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 마산의료원, 그리고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김주열 열사에서부터 이 민주화 운동을 알 수가 있죠. 4.19 혁명입니다. 다만 요 3.15 의거는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요거는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억을 해두셨으면 하는 게 2월 28일 날도 이제 독재에 반대하는 의거가 있었어요. 이거는 대구. 3월 8일에도 있었는데 이건 대전이에요. 3월 15일 날이 선거 당일이었는데 이때는 마산에서 의거가 있었고 이때 시위를 벌였던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눈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이 시신이 그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라는 거죠. 이 흐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삼선 개헌에 반대한 범국민 투쟁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랑 무력 진압에 저항한 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역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4.13 호원 조치에 반대하여 호원 철폐 등 구호를 내세웠다는 것은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그 다음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판결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여기 보면 쭉 읽다 보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 교수를 잡아 조사를 하다 죽이고선 자살하였다고 거짓 발표했다 등의 발언을 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징역 5년이라니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보부 나왔습니다. 이거 어느 정부인지 아시겠죠?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런 식의 국민 통제가 있었던 시기는 유신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밑에 읽어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장준하 선생이나 백기환 선생 같은 분이 이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신체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이거는 이제 찾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 때죠. 그 다음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거는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제 노무현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칠레는 김대중 정부, 한미는 노무현 정부, 한중은 박근혜 정부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50번 가겠습니다. 가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쭉 읽다 보시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정부의 통일 노력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경의선 철도를 시험 운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정부요. 바로 나와야 되죠.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자,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찾아주면 됩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뭐냐면 14 남북 공동선언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 노무현 정부 2차 남북 정상회담은 14 남북 공동선언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거랑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거는 둘 다 노태우 정부 시기고요.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거는 박정희 정부 때의 일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한 정부는 전두환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여 5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